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한이입니다. 제가 오늘 기조발제를 맡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뭐 음식 전공자도 아니고 저는 문화인류학자로서 지금 최근에 그 유네스코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네스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이 장문화의 그 등재를 어떻게 하는 거 할 때 뭐가 과제냐, 등재 과제에 대한 거를 좀 관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머릿말은 조금 3페이지인데 요거를 첫 앞부분은 좀 읽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장문화의 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조사 연구, 행정 지원 및 신청서 준비를 위해 여러 단계의 사전 절차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이러한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역사를 관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문화의 특성을 살피면서 유네스코 협약이 규정하는 대표 목록의 평가 기준에 맞추는 일은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노력해온 각각의 작업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이는 등재 여부를 떠나서 한국의 장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음식과 음식 문화가 있다고 해도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아듣고 이해해야 하는 언어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를 저는 문화적 언어의 구사 능력이라고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숙지하게 되면 한국의 장문화를 세계화하는 것이 월등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프랑스의 미식, gastronomic meal of French라든가, 그다음에 traditional dietary cultures of Japanese 와쇼 문화라든가, 한국의 김장문화 등이 대표 목록으로 등재돼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물론이고 그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로 각인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장문화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해온 배영동 교수님이야 여러 연구자들에게 저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저는 장문화의 전문가도 아니고 천학 비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이 졸고를 준비하면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 원칙, 등재 요건, 기준을 언급하는데 사용된 그 문화적 언어의 특징을 짚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 오늘 이런 거를 조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협약의 그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공동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적 협력과 지원 도모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의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진짜 하려고 하는 게 이 세 가지가 다 보호를 하는 리스트입니다.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모범 사례가 있고요. 긴급 보호 목록이 있고 대표 목록이 있는데 대표 목록이 물론 80% 이상이죠. 모범 사례는 25종목, 67종목 이렇게 지금 10월 현재로 584종목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131개국에서 지금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대부분이 대표 목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들은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대표 목록이 가장 인기가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등재 기준도 우리가 배영동 교수님 팀이 너무나 이제 이 부분에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서 다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R1, R2, R3, R4라고 하는 거는 이게 평가 기준이고 이 평가 기준에 맞도록 쓰면 되는 건데 이 맞도록 쓸 때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R1 같은 경우는 종목을 식별하고 정의를 내려야 될 때 가장 명쾌하고
쉽게 설명하라입니다.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장이 하나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사위원들이 다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게 장문화가 이런 거구나 하고 끄덕끄덕 할 수 있게끔 쓰라는 게 R1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성과 인식 확보, 소통 제고에 대한 기여 여부 기술인데 이런 그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문화 다양성이나 인류 창의성에 장문화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거를 기술하면 되는 거고 3번이나 4번은 뭐 우리가 이게 3, 4, 5는 장문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걸림돌이 없습니다. 1번과 2번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쓰실 등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산 공동체를 어떻게 개념화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문화와 장담극이 문화로 이제 국가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국가 지정은 장담극이 문화로 가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담극은 사람들이 거의 다 없어지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유산 공동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규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승 공동체가 아니라 유산 공동체라는 거.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 전승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전승 공동체 물론 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유산 공동체라는 거죠. 헤리티지 커뮤니티가 누구냐라는 거를 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유산 공동체의 개념화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거는 장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누가 지금 전승하고 있고 누가 소비하고 있고 누가 생산하고 있고 하는 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장담금이 문화가 들어가는데 여기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에 들어갔는데 이 법률이 나와서 2016년에 근데 유네스코는 그 이전에 2003년에 보호 협약을 하면서 이 다섯 가지 범주에 장문화가 이 5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구전 전통, 그 다음에 사회적 관습 의식, 그리고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실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옹기 오늘 발표하시니까 옹기를 내려면 전통적 공예 기술을 넣어도 됩니다. 이거 5개가 다 들어가면 더욱더 좋은 무형문화 유산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 7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담그기에서 아마 전통 지식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전통 기술, 기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포괄적 범주하냐 아니면 배타적 범주하냐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묘사냐 분석이냐 영어로는 description이냐 analysis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등재 신청서, 우리나라의 중요 국가 무형문화재나 지방 시도 지정 문화재를 할 때는 분석을 요구해요. 근데 유네스코에서는 묘사를 요구해요. 거기 그 항목마다 나오는 게 describe 하라라는 거예요. describe하고 analysis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잘 인식해서 등재 신청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묘사라는 건 뭐냐? 묘사는 객관적인 서술이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쓸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해당 종목을 설명할 때 그 종목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자세로 쉬우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써보라는 거죠.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설명은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자세한 역사적 사실이나 기원, 오래된 풍습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내 신청서에 다 필요한 거거든요. 국내에서는 역사적으로 얼만큼 오래됐고 얼만큼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학술적으로 얼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를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분석적 등재 신청서를 요구하고
유네스코에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범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요구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묘사와 분석의 차이, 묘사는 누구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묘사는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은 노릇이거든요. 제가 김장이나 다른 그 등재,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서 쓴 거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내러티브를 잘했어요. 굉장히 나레이션을 잘했어요. 나레이션을 잘했는데 묘사를 잘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야기는 만들 수가 있는데 주관적으로 묘사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잘 풀어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장문화의 개념화는 이거를 요구하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정리해서 그 신청서에다 써달라라는 건데, 이 장문화의 개념화라는 것이 이제 오늘 논의를 이제 발표들도 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제 원고에는 써 있습니다만은 장과 전통 지식, 구전 전통 및 신앙, 저는 장과 관련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장문화를 개념화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그 신앙적 요소가 거기 들어가서 장을 담궜는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아있는 문화로서의 의미와 기능,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는 거, 문화유산 공동체의 속성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이면 되니까 상식적으로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과 고추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거를 공급을 하는가에서부터 사서, 소비자들은 그 식자료를 사서 그리고 집에서 담그는 과정에 이르기까지를 하나의 공동체성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개념화를 시켜놓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등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 담그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 사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장문화의 그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 기후 위기 및 환경 오염을 줄일 수도 있는 거, 그다음에 창의적인 거, 이런 것까지를 다 넣어서,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게 사라질 위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른 나라들의 이렇게 등재된 음식들을 이거는 작년에 제가 좀 발표한 부분이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나라 종목 리스트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유네스코에서는 음식을 되도록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너무 많이 음식들을 나라마다 다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다라고 해서 가져오니까 어느 때는 이제 음식은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음식이 들어오면 이제 제끼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와쇼구가 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전에 그 등재된 음식들이 국가나 지역 공동체의 집단적 문화 정체성으로 확인된 것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전통적이면서도 살아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결속이나 협동을 강조해서 가족이나 이웃, 지역사회가 서로 공유, 단합, 소통을 잘 이루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 친화적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지구의 그 환경 위기를 우리가 이것을 되살리고 보존함으로써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걸 강조해둬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5번째는 의례 음식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장문화는 이것도 1년에 한 번 담그는 어떤 의식을 거치는 그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의례 음식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성이 있는가, 생태 친화적인가, 건강한 식료품인가, 문화적 다양성에 얼마나 공헌을 하겠는가, 이런 겁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맺은 말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주목받는 음식 문화는 조리 기술, 지식, 에티켓 및 전통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및 문화적 관습까지도 포함하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역이나 민족의 음식은 상징적이며 예술적이고 성스러움과 축제적, 의식적인 차원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음식의 문화적 기능은 자연, 경관, 계절적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과 토양, 같은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한 지역이나 민족의 전통 음식을 보호하는 것은 미식가 또는 전문가의 그 과장된 주장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의미가 있는 시급히 필요한 일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자연, 농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 시스템으로서의 음식 문화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습이나 매너, 의식, 영적 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결속력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 문화가 이처럼 포괄적이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규정하게 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유네스코의 기본적인 협약이나 평가 기준을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은 장문화가 대표 목록으로서의 그 기준에는 굉장히 잘 부합된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